안녕하세요. 대니어 왕돼지입니다. 일어나자마자 브이로그를 찍어서 목소리가 좀 잠겨 있긴 한데요. 오늘은 뱅쇼를 만들어 볼 거예요. 뱅쇼는 와인하고 과일을 끓여서 만든 그런 알코올이 좀 날라갔지만 알코올 맛을 좀 느낄 수 있는 프랑스의 어떤 음료인데요. 자세한 거는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. 샹그리아를 혹시 아시면 샹그리아는 끓이지 않고 과일에 숙성시킨 와인이라면 이 녀석은 과일과 함께 끓인 거예요. 그리고 취향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계피 같은 걸 넣어서 이 프랑스에서는 이 음료를 우리 쌍화탕 마시듯이 감기 걸렸을 때 먹는 그런 음료로 사용을 한대요. 자, 재료를 볼게요. 재료는 과일은 단맛이 좀 나고 신맛이 나는 그런 과일들을 선택을 하면 된대요. 보통 사과를 거의 메인으로 넣는데 사과가 어제 마트에 갔더니 양을 많이 해서 팔면서 좀 비싸게 팔더라고요. 저는 한 2개 정도만 팔면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사과는 뺐고 레몬이랑 오렌지 2개만 했고요. 그 다음에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통후추를 한 5알 정도 넣는다고도 하더라고요. 자, 이렇게 돼 있고, 그 다음에 이거는 계피를 이렇게 자른 절단 계피를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. 이 녀석도 넣을 거고, 그 다음에 설탕, 단맛을 내기 위한 설탕,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되게 오래된 와인이에요. 메독이라는 와인인데 2004년도 산이네요. 제가 고향집에 갈 때 집에 있던 걸 갖고 온 건데 보관을 잘 못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산화가 되었다고 해야 될까요? 마탱이가 갔어요. 근데 이 오래된 와인을 활용하는 방법을 보니까 뱅쇼를 만들어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녀석 마탱이가 간 와인을 뱅쇼 재료로 선정했습니다. 이 마탱이가 간 와인도 구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. 진짜 집에 묵혀있던 게 아니면. 그래서 뱅쇼 같은 거는 이제 알코올도 날리고 끓이기 때문에, 그리고 그 와인의 본래 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과일 같은 거랑 같이 끓여서 맛을 첨가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되게 싸구려 와인을 많이 쓴다고 해요. 그래서 와인이 필요하시면 동네 마트나 편의점 가서 10,000원 언더로 대충 구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. 짠! 싱크대로 왔습니다. 자, 가장 먼저 할 거는 이제 과일들을 씻어줘야겠죠. 과일들을 거의 껍질째 넣을 거예요. 그래서 과일들을 잘 씻어줘야 돼요. 보통 농약이나 이런 시트론이라고 하죠. 이 신맛 나는 이런 오렌지나 이런 레몬 같은 것들, 이런 것들은 껍질에 왁싱이나 농약 같은 게 자주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은 물을 쏙 해서 하고 쏙,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를 조금 굳었네요. 뿌려주면 됩니다. 사사사사사. 자, 이 정도를 좀 더 넣을까요? 아낌없이 농약을 제거하기 위해.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수세미도 있고 한데 저번에 제가 콩국수 만드는 거 올릴 때 제 이 브이로그는 원래 꾸미지 않는 거거든요. 그때 콩국수 할 때 따로 그릇에 담아서 데코하거나 이런 것도 없이 되게 투박하게 냄비 자체에다가 그냥 그렇게 했었잖아요. 근데 어머니께서 그 브이로그를 보시고선 수세미랑 고무장갑이 너무 계속 눈에 거슬린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셔서 저희 어머니가 또 저의 애독자시니까 한번 요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좀 치워봤어요. 잘 안 뜯어지네요. 요런 거 뜯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나중에 와인이랑 다 끓인 다음에 발견하면 기분이 찝찝하잖아요. 이런 거 끓이면은 괜히 안 좋은 성분 막 더 올라왔을 것 같고. 자, 그래서 이렇게 담궈 놓고 한 2분 정도 기다렸다가 베이킹소다를 뿌리면서 한 번 더 씻어줄 거예요. 2분 후에 봐요. 뿅! 2분이 지나서 돌아왔습니다.
자, 이렇게 한 번 더 씻어주고 물 한 번 버려주고 그 다음에 이 베이킹 소다를 뿌려주면서 원래 솔로 세척을 하라고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. 근데 저는 솔 대신에 칫솔로 이렇게 닦아줘 볼게요. 사사사사사사 사사. 우리 가족이 내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항상 깨끗이 해야겠죠. 이 집에서 하는 음식이 믿을 수 있는 게 내가 직접 하니까 이런 거를 대충 하지 않고 깔끔하게 잘 하잖아요.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막 식당 같은 데서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잘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이구야 얘 어디 가니? 내가 담궈 놓죠. 식당 같은 곳에서 대용량으로 이렇게 만들 때는 얼마나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얼마나 이렇게 깨끗하게 하겠어요. 그냥 대충 약품 넣고 이렇게 슥슥슥슥 대충 손으로만 문대고 끝내겠죠.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. 저는 감기 걸린 건 아닌데 환절기만 되면 꼭 이렇게 비염 비슷하게 코가 훌쩍거리더라고요. 요런 데도 항상 깔끔하게 잘 해주시고, 물론 이런 데는 아마 안 넣고 버릴 거예요. 슬라이스 한 다음에. 자, 마지막으로 레몬. 이 오렌지나 레몬의 양은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. 신맛이 너무 있는 게 싫다, 단맛을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사과를 안 쓰지만 사과를 많이 넣으시면 되고요. 오렌지 같은 걸 많이 넣으시면 되고, 레몬은 뭐 반쪽만 넣으셔도 되고. 근데 저는 새콤한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사과가 없는 대신 그나마 단맛을 내는 오렌지를 2개를 했고, 그리고 레몬은 신맛을 좋아해서 하나를 다 넣을 거예요. 뭐 2개 넣으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자,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자, 빡빡빡빡 깨끗하게 씻어줍니다. 근데 베이킹소다로 이렇게 해서 겉에만 이렇게 문지를 뿐인데 그 오렌지의 시콤달콤한 향이 엄청 올라오네요. 신기하네. 그래서 한 번 더 오드득 소리가 나도록 살살살 씻어줍니다. 자, 한번 볼까요? 되게 깨끗하게 씻긴 것 같나요? 이런 것들 보면 꼭 제 얼굴 모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. 자, 이제 계피를 또 씻을 거예요. 계피를 가지러 갔다 올게요. 뿅, 뿅. 계피와 함께 등장했습니다. 이 계피 껍질을 그냥 써도 되겠지만 역시 집에서 하는 거는 깔끔함을 줄 수 있는 거죠. 이 계피들은 뭐 어떻게 많이 씻을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솔 같은 걸로 그냥 사사사삭 이렇게 그냥 한번 문질러주는 정도,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손이 엄청 빠르죠. 이 계피도 물에 지금 살짝 이렇게 했을 뿐인데 벌써 색이 우러나고 있어요. 이 계피가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되는데 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. 저는 항상 식재료나 뭐 이 세상 돌아가는 거를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런 나무 껍데기를 먹을 생각을 했을까. 그리고 나무 껍데기를 먹어보면서 효능을 또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. 뭐 감기 걸렸을 때 먹으면 좋다, 뭐 살이 빠진다 이런 거. 이런 게 과학이 막 발달하기 전에 옛날 우리 선조들이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, 이걸. 그래서 수정과도 만들어 먹고. 먹을 게 없어서였을까요? 뭐 어떻게 이런 걸 발견해서 이렇게 식자재로 발전을 시켰는지 항상 신기한 것 같아요.
풀도 막 독초도 있고 이것저것 막 맛있는 풀도 있고 맛없는 풀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그런 걸 찾아내고 발전시켰는지 참 신기한 것 같아요. 자, 그럼 좀 이따 또 돌아올게요. 뿅! 뿅! 야, 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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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! 손에 물이 묻어가지고 안 되네요. 야, 야, 신파워를 동원해야겠네요. 물기를 제거하고, 짠! 돌아왔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 계피 양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, 저는 계피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. 이것도 호불호가 있어서, 계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남자 큰 손, 제 손이 되게 크거든요. 오렌지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이걸로 큰 손 한 줌을 넣었어요. 그리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두세 개 이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제 잘라볼게요. 슬라이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우선 이 꼬다리 한번 없애버리고 뿅. 자, 다음에 이렇게 살살 썰어볼게요. 짠, 이쁘게 모양이 나네요. 짠, 아이고 이뻐라. 항상 칼 쓰실 때 손 조심하세요. 저도 칼질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조심스럽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. 여러분들 칼질을 할 때 항상 요것만 생각하시면 잘 안 다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이대로 칼이 나가도 괜찮을까? 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 멈추셔야 돼요. 무조건 확신을 갖고 해야 돼요.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가 아니라 괜찮다 해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항상 멈추셔야 됩니다. 자, 오렌지도 이렇게 이쁘죠? 이런 과일들이 이런 절단면이 참 이쁜 것 같아요. 짠. 너무 얇지도 않게, 너무 두껍지도 않게. 너무 두껍게 하려면 그냥 이걸 통으로 넣으면 되겠죠? 나중에 와인에 절여진 걸 좀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쁘게 먹기 좋게. 자, 확신이 설 때 슬게 살살살살. 네, 이렇게. 자, 이 친구도 이렇게 놓고 이 친구도 마저 쓸어 볼게요. 이놈의 콧물. 자, 이렇게 뒤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 나오네요.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. 자, 칼 쓸 때 항상 조심. 저도 지금 불안해한데 중간중간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손가락 위치를 바꾸면서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런 거 또 막 약간 애매하잖아요. 자르고 싶은 느낌도 들고 이런 거 손 다치니까 적당히 그냥 하세요. 괜찮아요. 자, 칼은 무서워 보이니까 하고. 자, 그 다음에 저의 만능 냄비. 제 모든 음식은 거의 이걸로 이루어집니다. 근데 이미 계피를 이렇게 담아놨어요. 그 다음에 이 과일들을 이렇게 와인과 잘 접촉할 수 있게. 계피 냄새가 엄청 강하네요. 친구한테도 나중에 맛보여줄 생각이었는데 친구가 싫어할 것만 같아. 자, 이쁘게 레몬. 이쁘네요. 이거 일단 넣죠 뭐. 자, 손 한번 씻고. 비주얼이 너무 이쁘죠?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계피도 넣을 거예요. 기다려보세요. 계피는 넣고 후추, 통후추를 한 5알, 한 요정도 넣어줄 거예요. 원래란 게 없죠. 근데 대체적으로 뭐 정향이나 이런 것도 넣는다는데 저는 정향을 요것만을 위해서 구해오기가 귀찮아서
그래서 정향은 하지 않고 통후추로 대신을 할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와인을 부어줄 거예요. 이 메독이란 와인이 공부를 해보니까 프랑스에 되게 유명한 와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프랑스에 보면 보르도 지방이랑 부르고뉴 지방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와인으로 되게 유명한 지방이래요. 근데 이 찌꺼기가 있네? 큰일이네. 나중에 마시기 전에 한번 필터를 해야겠어요. 어쨌든 그 두 지방이 와인이 유명한데 이거는 보르도 지방에서 유명한 와인이라고 해요. 주로 까베네 소비뇽으로 그 포도 품종이죠. 그 녀석을 위주로 한 블렌딩 와인을 많이 만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설탕을 넣어야 돼요. 근데 설탕도 어느 정도 넣으라고 딱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. 왜냐면 저는 또 단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살짝 맛보시면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자, 우선 한번 요리는 역시 감이죠. 감으로 단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한번 넣어볼게요.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이게 와인이 750ml 짜리거든요. 근데 이거를 이렇게 뱅쇼를 만들면서 졸이면 거의 반이 줄어든대요. 한 400ml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. 이렇게 좀 섞어주고 한번 맛을 볼게요. 단맛이 좀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지금 처음부터 그냥 단맛을 더 많이 넣고 졸이는 것보다라고 하지만 손은 이미 설탕을 뿌리고 있네요. 졸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부족하면 좀 더 설탕이나 꿀을 넣는 게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과일에서 이 단맛과 신맛이 아직 우러나지 않았잖아요. 그래서 준비는 이걸로 끝! 아주 초간단이죠? 자, 그 다음에 이제 불에 올릴 거예요. 자, 불에 올리는 거 다시 돌아올게요. 뿅! 짠! 이렇게 불을 올렸어요. 짠, 이쁘죠? 자, 불은 되게 약하게 해주셔야 돼요. 이게 와인을 끓이는 게 아니라 졸이는 느낌이라고 그랬거든요. 자, 이렇게 이 정도만 해줄까요? 너무 약하면 또 오래 걸리니까. 자, 이 상태로 한 40분 정도 졸여주면 된대요. 자, 40분 동안 제가 떠들 자신도 없고 재밌게 떠들 자신은 더욱더 없고 그래서 한 20분 정도 후에 한번 와서 중간 상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걸러내는 거 보여드릴게요. 재료 준비만 이 정도 하면 아주 쉽죠? 자, 이제 맛있게 되라 주문을 외우면서 20분 후에 돌아올게요. 뿅! 뿅! 돌아왔습니다. 중간에 한 20분 정도 끓은 다음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치워야겠네요.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뭐 별다르게 뭐 달라진 게 없어서 그냥 다 완성된 다음에 보여드리려고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병입을 할 건데 이게 맛을 살짝 봤는데 아까 맛있었어요. 약간 그 오렌지랑 그런 향이 좀 우러나와서 맛있더라고요. 근데 불 끄고 한 10분 정도 더 냅뒀어요. 좀 더 우러나오라고. 그치만 제가 원하는 만큼의 또 맛이 안 우러나왔을 것 같아서 우와. 자, 또 한번 맛을 볼까요? 색은 요렇네요. 약 같아요. 한약 같아요. 약간 설탕을 좀 적게 넣어서 그런가 봐요. 맛있어요. 그래도. 자, 그러면 이제 병입을 할 건데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러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병에다가 같이 넣어줄게요. 깔아주는 거죠.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서 건더기를 좀 더 없애주고 이런 것들
여러분들께 맛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그럴 수 없다는 게 좀 아쉽네요. 계피를 많이 넣어갖고 좀 한약 느낌이 많이 나긴 해요. 요것들은 나중에 건져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. 얼마 찢어졌네요. 이런 것들은 좀 냅두고 레몬도 좀 넣어줄 거예요. 껍질이 두꺼운 거는 좀 빼고. 어차피 쫄아들어서 이게 한 1. 메이드 인 재팬이었네요. 이거 한 1.5리터 1.2리터 이 정도 될 건데 와인이 하도 쫄아들어서 별로 남아있질 않아요. 이거 봐요. 건더기를 빼니까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이런 걸로 좀 채워 넣고 여기에 묻어있는 것도 이제 나중에 짜 먹으면 되겠죠. 그래서 과일들을 다 이렇게 넣어줄게요. 과일들이 다 흡수해 버렸어. 이게 와인 한 병 해서는 감질 나겠어요. 한 2병은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. 레몬들도 조금 넣어주고. 이제 나머지들은 걸러내면 될 것 같아요. 자,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병입을 해볼게요. 잘 돼야 될 텐데. 짠! 여기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과일에서 나온 것 같아요. 과일에서도 나오고 후추도 있고. 어차피 안쪽에 과일이 있어서 이런 찌꺼기는 좀 계속 나오긴 할 텐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걸러주면 훨씬 깔끔하겠죠. 짜잔. 그래서 짠 하면 색깔은 그닥 아름답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. 자, 배경이 너무 별로라서 장소로 이동해 볼게요. 짠. 자, 여기도 배경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아까 저기 싱크대보단 낫죠? 그래서 이렇게 병입이 완료된 짠 과일이 이렇게 있는 뱅쇼가 완성이 됐어요. 근데 이게 열기가 있으니까 와인잔에 담아도 요런데 서리가 맺혀가지고 이쁘진 않네요. 여기에는 지금 레몬 조각 한 조각, 그 다음에 오렌지 한 조각 해서 이렇게 해놨어요. 색깔이 별로 이쁘게 나오진 않았어요. 좀 오래된 와인인 것도 있고 계피도 많이 넣고 이래서 그런지 어쨌든 맛있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. 시음. 맛은 좋아요. 계피 맛도 많이 나고요.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코를 훌쩍거리는 게 많이 줄었어요. 벌써 계피 향 많이 맡았다고. 제가 원룸 사는데 요거 끓이는 동안에 그 집 안에 향기로운 그 과일 향이 배고 약간 계피 냄새도 이렇게 나갖고 좋은 것 같아요. 계피는 호불호가 있지만 저희 집이 낙산공원 산 앞에 있어서 모기가 많거든요. 근데 이 계피 냄새가 집안에 배서 모기도 많이 없을 것 같아요. 자, 어쨌든 이렇게 뱅쇼 만들기 성공! 다음에 또 봐요. 빠잉!